우리가 좀 교섭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를 너무 못하는 것 못해요. 같아요. 예, 그런 일이 터지면 조금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좀 잘 안 되면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고문 같은 거 써서 또 소통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유연한 대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 이 대상이 문제가 될 때는 좀 손쉽게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차별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 많아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고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의 카페나 식당이나 공공장소는 그런 니즈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대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공간도 좀 대화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부족한 게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유흥업소도 다양화되듯이 이것도 뭐 다양화될수록 좋긴 한데 공간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이게 세대 갈등 얘기가 배후에 숨어 있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이걸 건수 잡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노인 인권을 다룬 조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실 있거든요. 또 그 안에는 노인들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인식 혹은 편견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서베이가 굉장히 재밌는 네. 서베이인데요. 이 청년들은 대체로 장년 세대 노인들과 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이 크다. 양쪽이 다 갈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자리는 요즘은 청년들도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노인들이 일을 갖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의 부양 의무를 줄여준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드디어 거기까지 갔죠. 네, 그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건 뭐냐면 노인 복지 확대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 세대, 청년 세대 모두가 높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 세대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장년층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숨어들고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자존감들이 떨어지게 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고서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결론이 그거더군요. 이제 청년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노인도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맞춰주는 이른바 뭐라 그러더라 선배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으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소통과 대화하는 데 능치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니어들이 유교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어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주니어들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꼰대짓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젊은 층이 있고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최소한 이 친구들의 감성이라던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안에 세대의 문제, 어떤 문화의 문제가 들어있긴 한데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 시니어 존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에 등장한 것이고 그 특수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요즘 직장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을 뭐 G세대라고도 부르고 뭐 알파 세대, 뭐 잘파 세대 뭐 이러면서 이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 간의 어떤 특히 직장 내에서 어떤 갈등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하다 보면은 그 놀라운 점을 이제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Z세대라고 칭하면 그 세대도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학생들 과제한 거 봤을 때 제가 그런 문장을 봤거든요. 동생하고 1년 차인데 신조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동생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Z세대하고 묶는 전체 그 어떤 집단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묶기에는 개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묶지 말고 그 미세한 변화들을 좀 보면서 개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의 세대 이런 거 함부로 하는 분들은 반드시 두 분 출연자께 허락받고 하도록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허락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언받도록 하기로 하고